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27일 수요일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27일 첫 출근길에서 이재명 대표 어제 검찰 비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대해서 민주당은 검사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검사를 사칭하는 분을 절대 존엄으로 모시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한동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촌철살인, 시대를 대변하는 명언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동훈의 발언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이제 민주당의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동훈은 공직자의 신분으로 언어적 제약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에 묶여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무부 장관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자리를 옮김으로 해서 공직자의 신분을 벗고 자유로운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엄격한 삼권 분립은 행정부는 사법부나 입법부에 간섭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월권 행위이고 탄핵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도 삼권 분립의 범위 안에서만 권력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 4.15 총선과 관련된 모든 소송을 기각해버렸습니다. 대통령과 법무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도 인사청문회에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는 없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도 않고 우리 보수 우파 일각에서는 윤석열, 한동훈은 부정선거 수사 의지가 없다. 우리 편이 아니라 문재인 좌파 끈앞풀이다. 그렇게 살지 마라. 천벌을 받을 것이라. 라는 등 비난의 강도가 매우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상간을 태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내년 총선을 앞둔 급박한 상황에서 적군을 이롭게 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이미 삼권 분립을 뛰어넘어서 초월해서 어떤 비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객관적 사실을 통해서 해석해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4.15 부정선거 사건은 향후 예측할 수 없는 방향, 무시무시한 결과로 전개되어 나갈 것입니다. 최근 부정선거에 대한 여론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예정해 놓은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정교한 타임테이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KBS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연속적으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3일에는 부정선거 관련 삭발식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었고 어제 12월 26일에는 KBS 9시 뉴스 4.15 부정선거 소식을 탑 뉴스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과거 공영방송에서는 부정선거 뉴스를 금기시해왔습니다.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KBS는 공정방송의 모습으로 새롭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진행되고 있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청문회가 끝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체 없이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되면 즉시 MBC 편파 방송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 총선은 보다 공정한 언론 환경에서 치러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던 언론 환경이 점차 평평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힘당에게는 큰 승수 효과를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되고 있는 김형동 의원은 4.15 부정선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사람입니다. 지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김형동 의원의 부정선거 관련 질의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게 할당된 모든 시간을 부정선거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부정선거에 관심이 높은 김형동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선택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선관위가 시연을 했고 그 이후에 부정선거가 있을 수 없다고 모두가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영교는 부정선거는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각인시키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사법부와 선관위는 독립적이어야 하며 권력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 선관위가 외풍을 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강요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토록 선관위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한 민주당 이소정 의원은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4.15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망신만 당했습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의심할 만한 증거가 있다는 주장이 많다. 사전투표를 하지 말자는 주장도 있다. 이것은 선거 방해가 아닌지 처벌해서라도 이런 부정선거 주장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한동훈 장관에게 반복적으로 대답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누구나 의사 표현을 할 자유가 있다. 선거는 반드시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답변만 했습니다. 그리고 KBS는 완전한 공정방송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도 현재보다는 더 나은 방송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KBS는 4.15 부정선거 관련 보도를 탑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비서실장 김형동 의원은 부정선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의도와 관련해서 비서실장이 부정선거에 관심을 가졌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중앙선관위를 보호하려는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영교, 이소정 의원은 중앙선관위를 권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하고 외풍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제넘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공직기관 비서관실의 권오현 변호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소속 암행의사로 활동했던 권오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의 발언은 신뢰성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황에서 보았듯이 윤석열 한동훈의 비밀 계획이 실행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옮긴 그 배경에는 치밀하고 복합적인 전략이 숨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조선 제1금 한동훈이 입법부로 이동함으로써 천하 제1천재 한동훈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선관위에 대한 당 차원에서 조사와 견제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바로 한동훈 위원장은 상권 분립을 초월할 수 있는, 넘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공직자 법무장관의 한계를 벗어나서
여당의 총수로서 선관위를 합법적으로 견제하고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선관위는 다음 총선부터 수개표를 병행할 것이라고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동훈 장관의 전략은 중앙선관위를 무장시키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국가 정상화 전략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까지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것은 마치 상상 속의 괴물 리바이어던과 같은 형상을 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트 정부의 최종 목적은 성공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주변 친구, 이웃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대한민국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